먼저 이제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가 전부 다 이제 구축형으로 되다 보니 정말 일시납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키워드는 바로 구독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 하면 구독 형태로 된다는 게 참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를 이제 기존의 일시납 형태로 구축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형으로 월납 형태로 되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고객의 니즈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추진하시는 여러분하고 만나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니즈는 먼저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든다. 인프라를 한꺼번에 구축해서 그런 카펙스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초기 구축 비용이 바닥이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축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한 인력도 없을 뿐더러 또한 이제 기존에 보유한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매니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상품들을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옵션이랑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될지 그런 니즈가 세 가지 니즈가 가장 큰 핵심적인 니즈라고 봤습니다. 그에 따라 이런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안에 내부에서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들을 저희가 이제 반영해서 저희가 만든 게 구독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품인 KT 매니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내용에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가장 큰 요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구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희 형태는 이제 고객이 필요한 만큼 구축한 후에 증설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것들이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독형, 그러니까 월납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특징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 이용료는 이제 일시납으로 내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과금될 수 있게 체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사는 기존에 카펙스로 투자하게 되면 비용 요소가 이제 일시납 형태로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제 비용 형태를 추이하게 되면 운영 비용 형태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구축비가 안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초기 구축비는 거의 안 드는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스템 확장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니즈에 따라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첫 번째 아젠다는 구독형이었지만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제공해주는 KT 매니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품의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All-in-one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즉 이제 저희가 제공해줄 수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하고 가상화 플랫폼 그리고 관리 시스템, 또 나아가서는 이제 메일 서비스까지 하나의 번들링돼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는 특징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IT 인프라에서 하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이제 인프라들을 이제 한꺼번에 번들링해서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적 요소, 데이터 백업도 한꺼번에 제공하고, 지금 이제 AI 서비스 쪽에 많이 요구되는 GPU 자원까지 통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서버 환경들을 가상화 플랫폼, 이제 하이퍼바이저하고 이제 컨테이너가 담겨져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관련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상화 플랫폼까지 통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관리자 운영자 포탈을 통합한 서비스 포탈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객이 가장 운영하기 힘들어하는 매니지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기업 고객 센터를 일원화된 채널을 통해서 2436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인프라하고 가상화 플랫폼, 관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매니지 서비스까지 저희가 이제 월납의 형태로 All-in-one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월납의 형태로 제공해 준다는 가장 큰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개시켜드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그럼 이제 어떻게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확장성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스몰셋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버랑 저희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표준화된 스몰셋 구조가 있고요.
고객의 니즈가 점점 이제 증가하거나 고객 뭐 AI 인프라나 또 AI 서비스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인프라를 또 증설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즉 이제 고객의 서비스되는 어떤 요건에 따라 이 인프라들을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초기 아까 전에 카펙스 비용이 초기 비용이 안 드는 구조고 얘를 이제 운영 비용을 오펙스로 월 단위로 나누어 줄 수 있듯이 초기에 레가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구축형으로 구축을 했을 때 특징인 일신함 형태로 구축비가 들어간 구조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점차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기별로 이제 증설됨에 따라 이렇게 증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특징은 운영관리하고 유지보수가 일원화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24365 형태로 기업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레가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운영 방식은 이제 별도의 어떤 협력사나 운영사가 필요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걸 통합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별도의 계약 없이 저희랑 통해서 모든 월납 비용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녹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유연성하고 카펙스, 오펙스 측면, 운영관리 측면 외에 저희가 이제 올 7월에 공공 쪽, 그러니까 금융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료, 공공 쪽에 요구되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안기능 확인서는 이제 저희 이 MPC 자체가 어떤 국가가 공인하는 보안 인증 체계를 이제 준수한다. 그리고 이제 보안 요건을 만족시켰다는 요소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5G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는 서비스나 공공 쪽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은 디폴트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도 기업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 쪽의 요건에 충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시장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이 플랫폼이 그 정도의 보안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스위치들 들어가는 요소들이 저희가 국내 또는 글로벌한 리딩하는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했다는 점. 즉 이제 저희가 스위치 쪽에는 리딩하고 있는 시스포츠 스위치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델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델 어플라이언스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파트너는 국내 쪽에 리딩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업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MPC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요. 제일 큰 특징은 통합 관리되는 형태. 즉 이제 하나의 워크로드나 멀티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하나의 뷰로 이제 다 통합 관리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GUI를 통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되고, 또한 이제 쿠버네티스 통해서 워크로드가 관리되고, 또한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이제 통합적인 ICT 쪽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를 정해주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제 보안 쪽 호라 관리하에서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하는 보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보수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감사하고 로그하는 기능과 고가연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가장 많이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GPU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PCI 패스를 통해서 통째로 이제 GPU 자원을 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미국 방식의 GPU 자원을 제공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PC 쪽에 이제까지 특징이랑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피지컬적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MPC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위치는 시스코 쪽, 리딩하고 있는 시스코 쪽 장비를 쓰고 있고 하드웨어는 서버 쪽은 델 쪽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델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쓰고 있고요. GPU도 마찬가지로 델 쪽 쓰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고객사 내부에 구성되는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인데 먼저 이제 관리 시스템을
그 컨트롤러 모드를 통합해주는 매니지먼트 스위치를 시스코 쪽 스위치, 투 매니지먼트 스위치가 들어가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노드라고 해서 실제 고객의 노드를 담당해주는 그 컴퓨터 노드가 4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들은 이제 데이터 스위치인 시스코 스위치를 통해서 25G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노드는 델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스토리지 노드 서버를 3개를 연동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의 AI 니즈에 따라 GPU 서버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옵션은 이제 H100하고 H200 그리고 L40S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KT 매니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은 매니지먼트 스위치 2대, 데이터 스위치 2대가 기본 구성으로 갖고 있고요. 네트워크 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ICT 인프라 쪽에서는 컨트롤 노드, 델 서버 3개, 그리고 컴퓨팅 노드 4대,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 3대, 343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 GPU 서버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을 보시게 될 건데요. 이제 그 C노드든 G노드든 기본적인 OS는 저희가 우분투 LTS 안정화된 버전으로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S 솔루션을 오프스택 기반의 이제 EAS 솔루션이 얹혀지는 형태고 그 위에 VL들이 쭉 얹혀지는 형태입니다. 그 위에 또 이제 컨테이너를 고객이 요구할 경우 저희가 이제 파스 솔루션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VM 위에 고객사가 요구할 경우 C노드 또는 G노드 위에 OS고 그 VM이 제공되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VM 위에 파스 솔루션을 통해서 컨테이너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KT-MPC가 포지션하는 거는 고객사 상면에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를 구성하는 이제 서비스 형태인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클라우드 CSP CSP 서비스에 해당되는 KT 클라우드나 AWS Azure 기타 등등의 이제 서비스라고 연계시켜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고 있고 이런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연계시키자고 하면 이제 별도의 전용 외선 서비스를 가입하고 또한 이제 CS 서비스를 별도로 개별로 가입했어야 되는데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KT의 전용 외선을 통해서 HCX라는 그 KT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통해서 다수의 그 목동 IG를 통한 여러 가지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KT 매니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요금이랑 어떤 이제 GPU 자원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표준 상품으로 그 좀 전에 하드웨어 구성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컨트롤 노드, 매니지먼트 노드가 3개 그리고 컴퓨팅 고객 업무를 담아는 이제 컴퓨팅 노드가 4대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 3대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쪽 서빙해주는 그런 34322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구조로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각각 보게 되면 이제 월남의 형태로 1,350만 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5년 약정이라는 이제 계약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5년 약정 후에는 이 하드웨어가 고객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컨트롤 노드에 들어간 거는 델 서버 쪽에 48%의 52GB의 저는 서버 사양을 갖고 있고요. 컴퓨터 노드는 64%의 1TB에 해당되는 이제 그 서버 사양을 갖고 있고 스토리지는 델 어플라이언스의 총 이제 50TB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크기를 갖고 있는 인프라를 고객사에 설치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 소프트웨어 쪽까지 포함해서 다 제공하는 가격이 1,450만 원이고 이 약정이 끝나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고객에게 이관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위에 있는 표준 상품을 이제 변경해주는 오퍼링이라 그래서 고객이 이제
워낙 이제 AI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 AI 서비스 형태로 이 C노드를 G노드로 변경했을 때 그럼 얼마 정도 고객 월납 비용이 달라지냐, 요걸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각 표준 상품으로 만든 체계가 있습니다. 즉 이제 GPU 노드를 H200으로 구성하냐, 그 H200을 8장 꽂아서 변경하냐, 또는 이제 H100을 2장 꽂아서 C노드를 G노드로 변경하냐. 안 그러면 L40S, 일반적인 이제 상용 AI 서비스 제공해주는 L40S를 갖고 서빙해 줬을 때 얼마 정도 각각 비용이 들어가냐 보면, H200은 말 그대로 이제 8장씩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한 1200만 원 정도 위에 1350만 원에서 추가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100이 들어가면 월 250만 원, 그리고 L40S가 들어가면 월 100만 원, 그리고 스토리지는 증설되는 용량에 따라 한 350만 원 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구성되고요. 이러한 형태로 어떤 이제 C노드를 G노드 형태로 변경하는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표준 상품 구성에서 G노드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런 니즈에 맞게 저희가 오퍼링을 또한 만들어 있습니다. 이 오퍼링은 이제 저희가 증설해 주는 형태인데요. 표준 상품에다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C노드가 더, 나는 또 343에서 C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원한 140만 원 되는, 그러니까 C노드 하나 추가했을 때 140만 원이 추가되고요. 343 구조에서 H200 들어가는 서버를 하나 증설했을 때는 1,300만 원, 그리고 H100을 구성하면 370만 원. 기타 등의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나는 이제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서버를 계속 증설하게 되면 렉뿐만 아니라 스위치도 증설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월 비용도 더 증설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이제 미니멈 한 셋으로부터 니즈에 맞게 설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증설될 수 있는 오퍼링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KT Managed Private Cloud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건 것 같습니다. 구독형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해 줄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쉽게 제공할 수 있고, 니즈에 맞게 이런 카펙스로 들어갔던 거를 고객사 운영 비용으로 맞춰줄 수 있다. 또한 이제 표준 상품 외에 다른 베리에이션, 미니멀 어셋이나 HCI 형태로도 저희가 오퍼링을 구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